20년 정도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방송이 무서웠다. 당시 나는 아직 어린애였기 때문에 어렴풋한 부분도 있지만 아프리카 오주에 모여 살고 있는 어떤 부족은 대대로 그 부족에서 높은 확률로 발생하여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의 빛은 2, 3년 정도의 비율로 헬기에 타고 나타나는 백인 의료단체였다. 그들이 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부족 사람들은 병자를 데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 온다. 그 중에는 놀랄 정도로 먼 곳에서부터 이틀에 걸쳐 병든 아이를 데리고 걸어서 온 가족들도 있었다. 그 의료단체가 하는 조치는 치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값싼 영양제를 약이라고 건네주고 환자나 아직 그 병을 앓고 있지 않은 부족 사람들의 피를 체열한 후 서둘러 돌아가 버린다. 그래도 부족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주기 위해 온 구세주에게 감사를 전하며 배웅한다. 실은 그 의료진은 최혈 목적의 바이어들이었다. 그 부족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희귀한 우성 혹은 열성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들이 앓는 병은 그것을 원인으로 부족 내에서 발병한다고 한다. 그들의 혈액은 고가의 제약회사 등의 연구기관에 팔린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의사조차도 아닌 바이어들은 당연히 치료 같은 것은 일체 하지 않는 것이다. 방송에서는 그런 시스템만을 설명하고 혈액 거래 상대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았었다. 그 방송 끝에는 그 이틀에 걸쳐 도보로 왔던 일가의 어린이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망했다. 만약 그냥 집에 누워 있었다면 조금은 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코멘트가 어렸던 내 맘에 강렬하게 남아있다. 어느 사람의 답변. 겸상적혈구증인 어느 아프리카의 부족 이야기가 생각난다. 적혈구 생김새가 선천적으로 이상하게 생겨서 빈혈을 시작으로 심장병 등으로 오래 살지 못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생충에 의한 이를테면 말라리아 같은 것에 의한 피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생존율이 높아져서 그 결함 유전자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즉, 보통의 어린이는 말라리아로 죽는다. 그러나 겸상적혈구의 어린이는 30세가 되면 죽는다. 그 사이에 보통의 아기나 겸상적혈구의 아기를 낳는다. 이런 반복이다. 떠날 수 없는 그 땅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풍토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일지도 모르겠다. 예전에 TV에서 봤던 특집 프로였다. 외국에 신에게서 예언을 받는 소녀가 있다 라는 정보를 듣고 방송 스태프가 소녀의 집을 방문하여 취재한 적이 있다. 소녀는 어느 날 꿈에서 신이 나타나셔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소녀의 일상을 촬영한다. 가족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는 소녀. 소녀의 등에 기호 같은 모양이 떠오르더니 엄마는 그 기호를 메모했다. 그 문자라고도 할 수 있고 기호라고도 할 수 있는 모양이 예언이라는 듯. 신은 저의 등을 이용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답니다. 라고 소녀는 말한다. 스태프는 소녀를 일본 의사에게 보여주고 어떤지를 검증한다. 진찰 결과 소녀의 등에 떠오르는 모양은 피부 발진으로 원인은 그냥 금속 알러지였다. 그 결과를 들은 소녀는 충격을 받더니 저는 정말 특별하다니까요 라며 울기 시작했고 방송은 끝을 맺는다. 당신은 비교적 확실한 병명을 알게 되어 황당했지만 우는 소녀가 불쌍해서 좀 그랬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원인을 알 수 있는데도 부모들은 한 번도 의사에게 문진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 나라의 의학이 뒤처졌던 것일까? 아니면 그 종교의 교도들이라서 신의 기적이라고 믿고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주 오래전에 다니던 회사의 과장님이 키우던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잔인한 이야기이므로 듣기 싫으신 분은 마지막 이야기이니 스킵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은 중년 독신 남성으로 어머니와 함께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맨션에 살고 있었다. 그 맨션 바로 위층에는 과장님의 친여동생이 남편과 아이와 같이 살고 있었다. 과장님네 집에서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조카 아이가 개를 기르고 싶다는 바람에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보통 때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조카가 담당하여 개를 산책시키기로 하고 쉬는 날에는 과장님과 매제가 교대로 산책을 시키기로 약속을 정한 후 근처의 펫샵에서 그때 유행하던 대형견을 샀다. 어느 날 회사에서 모두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집에 전화 좀 걸고 오겠다고 갔던 과장님이 돌아왔다. 그 당시는 아직 공중전화가 주류였을 때였다. 그때 어쩐지 크게 낙담한 표정이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자 지금 개가 죽었대 라고 한다. 기른 지 1년 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던 나는 놀라서 사고라도 당한 거예요? 라고 물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무슨 병이라도 걸렸던 겁니까? 아니야, 안락사 시켰어. 놀라서 이유를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준다. 키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그 개는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과장님이 기르던 고양이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큰일은 피했다. 고양이와 사이가 나쁜 거라 생각해서 개를 여동생의 집에서 기르기로 했고 산책을 시킬 때는 여동생의 집에 가서 개를 데리고 나왔다고. 수의사에게 들은 대로 열심히 예의범절도 가르쳤다. 하지만 산책 중에 남의 집 소형견을 2번 정도 물었는데 2번 모두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물어주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겐 극히 순종적이어서 물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훈련센터에 넣어서 프로에게 맡겨보기로 하였다고. 센터에서 돌아온 개는 몰라보게 똑똑해져 있었다. 그래서 완전히 안심되어서 여동생이 산책을 데리고 나갔었다. 하지만 산책 중에 소형견을 보더니 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 눈 깜짝할 새에 작은 개에게 덤벼들더니 결국 죽여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이 개는 죽인 작은 개의 일부를 먹고 있었다고. 눈앞에서 기르던 개를 문자 그대로 잡아먹히는 모습을 본 개 주인은 완전히 광난하게 되고 과장님이 기르던 개는 안락사시키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얼마 후 소형견주는 사과에도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이다. 사족입니다만 인기 있는 견종을 번식시키기 위해 근친교배를 계속시키다 보면 드물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